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함수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함수가 뭐냐를 제일 처음 얘기했었는데, 함수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라 그랬죠? 정의역의 원소 중에 공역에 있는 원소한테 화살표를 날리지 못하거나 또는 화살표를 2개 이상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현아,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몇 개씩 날려야? 한 개씩 날려야 그게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맞는 집단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맞는 쪽에 있는 Y들의 집합, Y값 전체의 집합은 공역이었고요. 그 공역 중에서 진짜 화살표를 맞은 애들만 골라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그림에 표현이 돼 있죠? X값들의 집합은 정의역, Y값들의 집합이 공역, 그 중에 X가 날린 화살표를 맞은 애들, 걔네들을 fx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fx 값들을 소와 치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쵸? 이게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이고, 여러분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 그래프로 살짝 얘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내가 그린 4개의 그래프 중에서 한 개는요 아예 함수가 아닙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 없는 친구가 이 중에 하나 있어요. 찾을 수 있겠니? 네. 누굴까? 4번. 네 번째 거, 그쵸? 네 번째 거. 네 번째 그래프는 함수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 함수라고 인정될 수 없냐면, 우리가 x값 하나를 골랐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 1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또로로로로로 선을 그었을 때, 이 초록색 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몇 개예요? 2개죠. 이게 2개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될까? x값 1이 화살표를 몇 개 날린다는 거야? 2개 날린다는 거야. x값이 1일 때 y값이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면 여기를 뭐 1,3이라고 하고 여기를 1,-2 이렇게 하면 정의역에 있던 1이라는 원소가 화살표를 2개를 날려가지고 3이랑 -2에 동시에 화살표를 날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그어봤을 때 이 세로선하고 그래프가 2개가 동시에 만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아예 함수가 아닙니다. 이게 화살표를 2개 날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그래프는 우리가 세로선을 그어봤을 때 뭐 어디다 그어도 무조건 그 세로선과 이 그래프는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죠. 그죠? 한 번 만나요. 그죠? 그러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는 전부 함수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지? 함수라고 인정할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함수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1대1 대응 함수는 뭐였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 어떤 의미였죠? 1대1 대응이? x가 y값한테 화살표를 날리는데 그 화살표를 맞는 y값들이 무조건 화살표를 몇 개만 맞아? 한 개만 맞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x값 2개가 똑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래프들 중에서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는 뭘까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도 1대1 대응입니다. 그치? 그럼 세 번째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세로선을 그어봤죠. 그럼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뭘 그어보면 될까?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죠?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이 가로선하고
두 군데서 만나는 일이 벌어지면 이건 어떤 의미야? 요 지점의 x값이랑 요 지점의 x값이 동일하게 요 y값한테 화살표를 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이긴 하지만 함수로는 인정이 되지만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이거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는 함수이기도 하고요. 세로선을 아무리 그어봐도 세로선을 아무리 그어봐도 이것들은 무조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그죠? 요 그래프와 이 빨간 세로선이 한 번씩밖에 교점이 안 생긴단 말이야. 얘처럼 두 번 교점이 생기는 일이 없어.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는 모두 다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면 뭐가 있을까? 얘네 둘이 갖고 있는 공통점. 얘와의 차이점. 세로선을 가로선을 그어봐도 찾을 수가 있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이게 우리가 그래프 볼 때 증가 감소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얘처럼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우리는 뭐 한다고 하죠? 증가라고 하죠. 그죠? 증가한다.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이 함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하거든요. 오른쪽 위 방향. 얘도 어때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약간 증가량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방향은 오른쪽 위로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건 무슨 방향일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죠.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그래프는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증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얘는 감소를 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얘나 얘처럼 증가로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가만 해야 돼. 중간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1대1 대응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단조 증가라고 말해요. 단조 증가. 계속 증가만 하는 거. 중간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 그냥 계속 올라가. 이게 단조 증가. 둘 다 단조 증가예요. 얘도 살짝 굴곡은 있지만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단조 증가라고 해요. 또는 이래도 괜찮아.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겨도 조금 더 세울까? 이렇게 생겨도 자 얘는 감소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감소만 하죠. 그죠? 이런 거는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단조, 감소 이렇게 불러요. 얘도 역시 계속 감소만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가 갖는 특징이라면 이 위에 있는 세 친구처럼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요런 애들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얘처럼 증가 감소가 중간에 변한다? 그럼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함수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개념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얘기할 내용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인데 사실 합성함수만 가지고도 1시간은 얘기할 수 있고 역함수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 원리까지 다 차근차근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는 일단 합성함수랑 역함수에서 꼭 외워야 될 것들, 꼭 기억해야 될 성질들 그런 것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함수를 합친 거예요. 두 개의 함수를 합쳐놓은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 함수를 f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요렇게 되는 함수라고 합시다. 요렇게 되는 함수. 예를 들어. 자, 그 다음에 다시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y에서 z로 가는 요 함수를 우리는 g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가는 애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가는 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하나 있고 또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이 두 함수를 이렇게 합칠 수 있거든요. f하고 g를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 보낸 다음에 다시 y에서 z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 두 함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자, x집합에서 지금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요 위에 거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쓰면 자, 요렇게 가는 함수였거든. 요렇게 가는 함수고, 그래서 와,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여기서는 요렇게 가는 함수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이게 f와 g의 합성 함수입니다. 그러면 봐봐, 결과적으로 얘네 둘을 붙여놓고 생각하면 1이라는 정의역이 두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어디 도착했죠? 1이 2로 쐈는데 2가 2로 쐈죠. 그죠? 그러니까 1이라는 함수는 이 1이라는 정의역은 이 두 합성 함수에 의해서 어디에 도착한 거냐면 여기 도착한 거죠. 2라는 애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라는 원소는 재현아 어디에 도착했어? 두 개를 거쳐서 1로 도착했죠. 3 갔다가 1로 쐈으니까 요렇게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원소는 1 갔다가 내려와서 3에 도착했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우리한테 3개의 함수가 써 있는 겁니다. 자, 요게 그냥 f 함수고, 요게 g 함수고, 얘는 f랑 g를 합성시킨 함수예요. 우리는 이 합성 함수를 요렇게 써요. g하고 동그라미 f 요렇게 쓰면 이게 바로 여기 써 있는 합성 함수입니다. 약간 특이한 게 있죠? f하고 g로 가는데 쓸 때는 g 합성 f라고 써야 돼요. 요렇게 써야 됩니다. 순서가. 자, 이렇게 썼을 때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F1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뭘까요? 이거는 요 함수에서 1이라는 애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날렸어? 이 질문이죠. 혜원아 뭐야 그럼 F1은? 요걸 보는 거야. 요 그림을 보는 거야. 요 그림에서 1이라는 원소는 2한테 화살표를 날렸죠? F1은 2입니다. 그지? 그러면 윤서야 F2는 뭐야? F2는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연아 F3은 뭐야? 1이죠? 그죠? F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G도 똑같아요. G1은 윤지야 뭐지? 3이고 G2는 서연이? G2는 2고 경빈이 G3은 뭘까? 그죠? 3에서 이렇게 샀으니까 1이지. 자,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G 합성 F라는 함수에서의 1의 함수값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요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 함수에서는 1이 출발해가지고 결국 어디 도착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2에 도착했죠. 그죠? 그러니까 G 합성 F에다가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합성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아까 2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거쳐서 최종적으로 1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G 합성 F라는 함수에 2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G 합성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시 3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F 함수, G 함수, 그 다음에 G 합성 F라는 함수는 모두 다 다른 함수입니다. 서로. 그죠? 다 다른 함수고 합성을 시킨다는 것은 여기다 그려놓은 개념처럼 F를 거쳐서 G까지 두 개를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나오는 값들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시키면은 쓸 때는 이렇게 써요. g 합성 f라고 쓰고, 만약에 여기서 f랑 g랑 자리를 바꾸면 그건 또 다른 함수가 돼요. 그래서 항상 g 합성 f 이렇게 g를 앞에다 쓰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리를 바꾸면 그거는 또 다른 함수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할 거야. 왜 f를 먼저 했는데 왜 쓸 때는 g를 앞에다 쓰느냐. 이거는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가 g 합성 f1 이렇게 썼을 때요, 얘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g 안에 f1이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하고 먼저 f라는 함수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함수 값이 다시 g에 들어가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랑 먼저 만나는 자리가 앞에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x라는 집합에 f라는 함수가 먼저 적용이 되고 거기에 다시 g라는 함수가 적용되는 거니까 1이라는 숫자랑 가까운데 f를 쓰고 그거랑 한 칸 더 가서 앞쪽에다 먼 쪽에다 g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맞는 표기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f1의 값이 아까 f1의 값이 2였잖아. 그러면 여기가 2인 거야 지금. 여기가 2인 거니까 여기다가 2가 들어가면 얘는 다시 g2의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g2의 값은 2였으니까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먼저 적용되는 함수다. 그래서 f를 1 앞에 쓴다. 네, 이렇게 표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내용은 요거 합성시키면 이렇게 그 자리를 바꿀 수 없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 보통 뭐 덧셈이나 곱셈 같은 거는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앞뒤 자리 바꿔도 되는데 자리 바꿀 수 없어요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럴까? 명제 뭐라 그럴까? 자리를 바꿀 수 없어요를 유식한 말로 해봐. 몰라?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왜 뭐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A가 같잖아. 우리 집합에도 됐잖아.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가 같잖아. 이게 같다라는 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말하면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합성함수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볼 때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30쪽 잠깐 볼게요. 재현아. 자, 30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f라는 함수가 이렇게 1차 함수고요. g라는 함수도 1차 함수인데 g 합성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g 합성 f 하고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는 뭐랑 같은 뜻이라 그랬냐면 g 안에 승우야 뭐가 있는 거다? f1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g 안에 누가 있어? fx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g라는 함수 안에 fx가 있는 거야. 근데 g라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 그럼 봐봐. gx가 이거면은 gfx는 뭐라고 써야 될까? 요 x자리가 fx로 바뀌었으니까, 그지? 요쪽에 요 x자리를 역시 fx로 바꿔서 쓰면 되잖아. 그럼 민영아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를? 봐봐. gx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만약에 g5 그러면 뭐라고 하니?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g하고 김민영 하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김민영 플러스 1 이런 뜻이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 gfx는 뭐예요?
마이너스 fx 플러스 1 이거지, 그치? 맞죠? x가 있던 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그치? x 자리를 요걸로 fx로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fx는 또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ax 플러스 b였거든. 그러면 f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를 싹 넣어주면 합성함수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자 ax 플러스 b를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치? 성빈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진짜? 아니요. 성빈아 봐봐. 지금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여기 써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g3은 뭐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 gk 그럼 뭘까? 맞지? 그러면 gfx 그럼 뭘까? 그러고 이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 fx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ax 플러스 b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fx 자리를 ax 플러스 b로 바꿔치기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자, 그런데 그게 여기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랑 똑같대. 얘가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랑 똑같대.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서 또 막 이걸 뭐 넘겨가지고 x를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1차식이랑 이쪽에 있는 1차식이 똑같이 생긴 1차식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x의 개수, 자 x의 개수인 마이너스 a가 여러분 항등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누구랑 똑같아야 돼? 2랑 똑같아야 돼. 그지? 2랑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 요 부분이 다상수항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a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b는 얼마구나? 역시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지? 실제로 이제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이렇게 두 함수의 꼴을 주어주고 걔네들을 합성해서 풀어봐라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밑에 4-1번이거든요. 이 과정을 잘 보면서 그거 바로 밑에 4-1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네,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죠. 익숙해지면 별거 아닙니다. 요거는 요렇게 써져 있는 거를 일단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요 gx 식에서 x 자리에 fx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니까 2fx 플러스 3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x 자리에다가 요거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2ax 플러스 2b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5하고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랑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고 b 값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답은 1번. 네, 요런 거고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4-2번도 볼까요? 이번에도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좀 전에는 f랑 g가 각각 있었고 그걸 합성시킨 거라면 이번에는 f에다가 다시 f를 합성시키는 거예요. 좋아. f에다가 다시 f를 합성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더 좋지. 그지? 요렇게 볼 수 있죠. 그죠? f 안에 fx 집어넣었다. 자, 그러면 주여가 fx가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요 x를 여기 있는 요 x 자리에다가 똑같은 걸 넣어주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 a x제곱? 그 조금 이따 생각하고 이것만 해줘. x가 요 자리에 들어갔잖아. 그지? 그러면은 fx를 x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불러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A 그냥 A fx 그 다음 뭐야? 플러스 b라고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 fx 자리에다가 다시 뭘 집어넣어? fx가 뭐랑 똑같았지? fx가 뭐랑 똑같아? ax 플러스 b랑 똑같지? 그러니까 f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여기 분배되니까 불러봐. a제곱 x 응?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할게요. a 그대로 쓰시고 괄호 열고 요 fx 자리를 뭘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하고 바깥에 플러스 b가 있는 거지. 자 다시 분배시켜. 맞아요. 이게 fx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함수가 뭐랑 똑같냐면 x 플러스 4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개수가 지금 1인 거니까요. 요게 1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4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제곱이 1이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줬으니까요. a 값은 얼마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가 1이면은 요 부분은 뭐가 돼? b 플러스 b죠. b 플러스 b. 2b가 4. 2b가 4니까 b는 얼마? b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재현아, 네, fx는 뭔가요? fx. 예. fx요? 예. fx는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요. 이러니까 가르치다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어? 어? 너 정신 좀 차려야 돼 너. 네. 어? 다 찾아놨잖아 지금. A, B 다 찾아놨지? 네. 근데 또 무슨 AX 플러스 B야? x 플러스 2. 그럼 A, B를 찾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X 플러스 2라고 해야지 fx를. 그죠? 그러면 마지막 F10은 얼마구나? 12. 12구나.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성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된다. 합성 함수를 찾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28페이지로 다시 와서 28페이지에 역함수 보겠습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 역함수 하면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야? 그치? 반대로 가는 함수를 말하겠지? 반대로 가는 함수. 자, 만약에 f라는 함수를 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x를 우리가 f라는 함수를 요렇게 가는 함수라고 말을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이 f의 역함수 그러면 우리가 쓸 때는 요렇게 써요. f하고 뒤에다가 요렇게 마이너스 1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f의 역함수라고 읽거나 아니면 f 인버스 이렇게 읽어요. f 인버스 그러면 f의 역함수 이런 뜻이야. 그럼 역함수는 말 그대로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잖아.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러면 f 인버스는 뭐예요? y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f의 역함수는 y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되겠고요. 1, 2, 3, 1, 2, 3. 그럼 봐봐. 아까 전에 1이 2한테 쐈었죠? 그럼 이게 인버스가 되면 어떻게 돼? 2가 1한테 쏜다 이런 뜻이죠. 2가 1한테 쏜다. 그러면 자, 역함수는 2가 1한테 화살표를 이렇게 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가 3한테 쐈었으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3이 2한테 쏜다는 얘기죠. 3이 2한테 쏜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2한테 쐈었으니까 거꾸로 얘기했구나. 잠깐만요. 1이 2한테 쏴서 2가 1한테 쐈고 2가 3한테 쐈으니까 3이 2한테 쏘고
3이 2한테 쏘고 그 다음에 3이 1한테 쐈으니까 1이 3한테 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함수가 요게 역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함수는요 항상 존재하진 않아요. 어떤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어떤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생긴 함수는 역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 1, 2, 3이고 얘가 1, 2, 3, 4야. 이러면은 내가 여기다 화살표를 어떻게 날려도 자 하나가 어떻게 돼? 화살표를 맞지 않죠. 그럼 이거를 인버스로 돌리면 얘는 화살표를 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화살표를 쏘지 못하는 애가 있으면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는 있을까 없을까? 역함수가 없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되지 않아요. 또는 얘가 1, 2, 3까지만 있다 하더라도 자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일 때 역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3이 이렇게 쏘게 되잖아. 화살표를 2개 쏘게 되죠. 그치? 그러면 혼자서 화살표 2개 날려도 함수가 정의되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얘도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꼭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모양을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함수라고 하죠? 1대1 대응 함수라고 말하죠. 그쵸? 1대1 대응 함수. 요쪽의 원소들과 요쪽의 원소들이 정확히 하나씩 대응이 되면서 그러면서 y에 남는 원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네, 그럴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고 그럴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라고 말했죠. 그쵸? 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우리는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역함수가 정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역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요거 봅시다.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f 자신이다. 그럴 것 같니?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요 함수를 다시 역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y랑 x가 다시 바뀌겠죠. 다시 바뀌고 화살표 방향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니까 얘랑 똑같아지겠지, 그치? 네,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2번 중요합니다. 2번. 자, 2번에 뭐라 그랬냐면 f 역함수하고 f를 합성시키면 누가 된대? x가 된대요. x. 여러분 x를 집어넣는데 x가 나오는 함수는 뭘까? 지금 이런 거잖아. f 인버스 합성 f 요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었더니 x가 나왔어요 이 말이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1이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런 함수잖아. 그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다시 출력되는 함수. 항등함수. 그렇죠. 항등함수. 요 페이지에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죠, 여기. 그치? x의 원소에 그 자신 x가 대응하는 함수.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지금 합성함수를 시킨 거야. f랑 f 역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그랬더니 그런 함수가 만들어진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그런 항등함수가 만들어진다. 그치?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써있죠. 그죠? 얘도 사실 얘랑 똑같은 얘기인데 f 합성 f 인버스 요렇게 하면은 요때는 y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대요. 근데 y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것도 무슨 함수야? 이것도 항등함수죠. 그쵸? 그러니까 역함수는
요렇게 합성을 하든 아니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합성을 하든 어쨌든 역함수끼리 합성을 시키면 늘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역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중요한데요. 3번. 3번은 이거는 이제 원리를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요거를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G 합성 F의 인버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인버스를 요거를 안에 있는 애들한테 각각 뿌려준 건데 얘를 안에다가 요렇게 괄호 안에다가 뿌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GF였던 게 FG로 자리가 바뀌었죠. 그치? 그래서 역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안에다가 뿌리면 자리가 바뀐다. 공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필요한 문제가 나오면 요걸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자,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뭔가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런 거구나 싶은데 약간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함수를 잘 이해하려면 실질적인 예를 갖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차 함수를 갖다 놓고 요 1차 함수의 역함수가 뭐냐 이런 걸 구해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함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죠. 역함수 구하기.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하나 갖다 놓고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자 1차 함수로 할게요. 뭐 아무렇게나 뭐 3x 플러스 5 이렇게 해놓고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여기 써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지금은 y는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y는으로 정리된 식을요 x는으로 바꿔야 돼요. 암산 되니? 요걸 x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4y 3분의 y 그죠? 3분의 1y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서 5 넘긴 다음에 3으로 양변 나눈 거니까 그지? 자 이렇게 해갖고 가장 먼저 x는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 얘가 바로 요 함수의 뭐다?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fx라는 함수를 3x 플러스 5라고 정의했을 때 f 인버스 x를 써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지금 여기서 나온 거 그지? 여기서 나온 거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 라고 쓰시면 이게 역함수를 직접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니? x를 집어넣은 자리 x랑 y가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는 게 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y는으로 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제 요런 함수랑 요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여러분이 y랑 x의 자리를 바꾸는 걸 보면서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없어요? y랑 x의 자리를 바꾸는 거 y는 x 좀만 정확하게 y는 y는 우리 도형의 이동할 때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뭐 예를 들어 뭐 x축 대칭을 시키면은 어떻게 했더라? y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라. 그지? 그 다음에 또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하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요.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죠? 원점 대칭? 마이너스 둘 원점 대칭 시키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배웠던 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잖아. 그지? 밑에 봐봐요. 여기 봐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 어떠냐면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배웠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는 그 과정은 결국 그 함수의 역함수를 찾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 있잖아.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 요거부터 좀 해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33쪽으로 가봅시다. 33쪽. 자, 33쪽으로 가면 여기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섭씨하고 화씨가 나오네요. 섭씨하고 화씨. 우리가 쓰는 게 뭐죠? 섭씨. 그 다음에 미국에서 쓰는 게 뭐죠? 화씨.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런 어떤 스케일이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시키거나 혹은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시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변환하는 공식이, 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식이 이거야. 그러면 거꾸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요렇게 생긴 요 함수에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가 돼요?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지? x를 y로 바꾸는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y를 x로 바꾸는 공식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식의 역함수를 구하면 그게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얘의 역함수. 자, 역함수 구하려면 아까 어떻게 하랬지? 일단 모양을 어떻게 바꾸자? x는이 되게 만들으라 그랬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뭘 곱해버리면 좀 편해질까? 분배 법칙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5분의 9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가 5분의 9i가 되고 이쪽은 그냥 x 빼기 3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32만 넘기면 되겠네? 32만 이렇게 넘겨주면은 5분의 9i 플러스 32 이렇게 되고 이쪽은 x만 남아있으니까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랑 어떻게 하면 된다? 바꾸면 된다. 그죠? 바꿔주면은 y는 5분의 9 x 플러스 32 요것이 바로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그대로 답입니다. 자,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해라 라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문제 풀어볼게요. 31쪽. 자, 31쪽으로 와서 유형 5번을 봅시다. 유형 5번. 역함수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요렇게 주어져 있는 거. 일단 두 번째 조건은 간단하지? f라는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2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 f 인버스에다가 역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잖아.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f 역함수를 이렇게 썼을 때 3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한테 화살표를 날렸어요. 이런 거잖아. 역함수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러면 원래 함수는 누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 3한테 화살표를 쐈다는 얘기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이 3한테 화살표를 쐈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정보가 나오면 항상 이 정보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함수에다가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럼 거꾸로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역함수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서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반대로 원래 함수에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명제 어떻게 할까? F1이 뭐예요? 아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지? A 플러스 B가 2 이런 거죠, 그죠? F1이 2라는 건 이런 뜻이고, 자 F 마이너스 1 민영아 F 마이너스 1은 뭐예요? 그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이 말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래 지금? 3이래, 그죠? 그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A, B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얻었다. 연립하면 되지 이제. 윤호 연립해. A랑 마이너스 응? A랑 마이너스 그냥 하고 더해. 그러면은 B가 얼마 나오겠어? 2분의 B가 2분의 5. B가 2분의 5면은 A는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 성빈아 지금 A, B 찾았어.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긴 함수였던 거야? 정연아 fx는 어떻게 생긴 함수였어? 네 맞아요, 이렇게 생긴 함수였죠 fx는. 그쵸? 여기다 그냥 집어 넣는 거다 성빈아. 여기다가 a, b 자리에. 자 그래서 fx가 완성됐고 f3 찾으면 되는 거니까 3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일까요? 1이 되겠죠. 1. 그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f 인버스 3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f 마이너스 1은 3이다로 바꿔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럼 똑같은 문제 한번 따라 풀어봅시다. 밑에 5-1번 5-1번 답 찾아주세요. 똑같이 푸시면 돼요. 대부분 잘했는데 중간중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요거를 제대로 적용을 못 시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역함수 문제에서. 그래서 얘를 적용해서 풀어보면은 5-1번은 답이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요. 자, 그 옆에 5-2번도 한번 볼게요. 5-2번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gx를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f 인버스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g10이라고 g 인버스가 나왔는데, 자 얘들아 f의 역함수가 g면은 g의 역함수는 뭘까? 다시 f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f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g 인버스 1을 f1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지? 얘는 f1이랑 같은 거고, 그럼 f1의 값은 바로 나오지. f1은 그냥 여기다 1로란 얘기 아니야. 그럼 얼마야 f1은? f1은 3이다 라고 볼 수 있죠. f1은 3이다. 자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g11의 값만 찾으면 되지. 그치? g11의 값. g11의 값을 찾을 때는 이렇게 해보자. g11의 값을 k라고 해볼게요. g11의 값을 k라고 하자. 그럼 이런 얘기잖아. g라는 함수에서 11이라는 숫자는 k한테 화살표를 날렸어요, 이런 뜻이잖아. g라는 함수에서는. 그러면 f라는 함수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날려요? g라는 함수에서 11이 k한테 날렸지. 근데 g랑 f는 서로 역함수 관계지.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날린다? k가 11한테 날리는 거죠. 그죠? k가 11한테 날린다. 다시 말하면 g11이 k다 라는 것은 뭐랑 같은 말이야? fk가 11이다 하고 같은 말인 거죠. fk가 11이다. 그래서 fk가 11이다 라는 것을 요 fx식에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 그지? 주여가 fk라는 거는 여기 x자리에다 k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fk는
여기에 x 자리를 k로 바꾸세요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 k제곱 플러스 2라고 봐야 되겠지? 걔가 11인 거니까요. 자, 넘기면 k제곱은 9가 되고요. k는 뭐가 돼? 풀마 3인데 문제에서 자, 요 fx는 어디서만 정의되어 있다? x가 0 이상인 지점에서만 정의되어 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요 중에 우리는 뭘 골라줘야 돼? 3을 골라줘야 되는 거죠. k는 3이 됩니다. 그래서 k가 3이니까 여기 지금 g11의 값이 3인 거죠. 그래서 3, 3 더해서 답은 2번인데 요 문제에서 이제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fx가 지금 요렇게 정의되어 있잖아. 요렇게 정의되어 있죠. 여기서 이 끝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를 달아준 이유. 만약에 요 범위가 없었으면요. 요 범위가 없었으면 이 fx라는 함수는요. 역함수를 못 가져요. 이거 지금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죠? 2차 함수고 꼭지점이 0,2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하고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단 말이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생긴 함수예요. 만약에 이 범위가 없었다면 x가 0 이상이라는 범위가 없었다면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함수는 뭐가 안 돼? 무슨 조건을 만족 못해? 아까 우리 역함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여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죠? 가로선 그거 보면 두 번 만나잖아.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의 제한을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또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끊어지고 여기만 남는 거야. 여기만 남는 거야. 그래서 요거만 남으면 얘 혼자 있을 때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죠. 1대1 대응 함수라고.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역함수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범위의 제한이 없으면 역함수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번엔 이제 오늘 배운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 아까 전에 그 역함수 맨 마지막 내용 중에 요거 있었죠. G 합성 F의 인버스는 자, 인버스를 안으로 뿌려주면서 순서가 바뀐다 요거 있었죠. 그쵸? 자, 요거를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적용하는 문제.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식이 있는데 요 중간에 얘가 있죠. 요게 있어요. 요거를 딱 보면 이거 아까 전에 요렇게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F 인버스 합성 G 요렇게 바꿀게요. G 인버스 요렇게. 그러면 그거의 앞뒤에 이제 요게 지금 네모박스 요 부분이고 요렇게 돼 있고 그거의 앞뒤에 뭐가 있냐면 F 합성 있고 여기도 합성 F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네 개를 주르륵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되냐? 요렇게 두 개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요렇게 두 개. 이제 F와 F 인버스를 합성시키면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더라? F와 F 인버스를 합성시킨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너한테 화살표 쐈는데 다시 네가 나한테 다시 쏜 거예요. 화살표를. 그럼 결국은 내가 쏜 화살표가 어떻게 됐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어떤 함수가 나온다 그랬냐면 항등 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그 함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쵸? F와 F 인버스를 합성시키면.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그냥 항등 함수 i가 됩니다. i를 우리가 대문자 그 항등 함수를 대문자 i로 나타내거든요. 항등 함수가 돼 가지고 이 항등 함수는 함수를 합성시킬 때 마치 숫자 1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떤 숫자에다가 곱하기 1 해도 변화가 있니 없니?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개의 함수를 합성시켰는데 그 중에 i가 하나 껴있다? 삭제해도 됩니다.
항등함수라는 건 1 넣으면 1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랑 다른 함수랑 합성시켜도 그냥 그 함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등함수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4개의 함수 중에 앞에 2개는 항등함수가 되면서 삭제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함수는 뭐야? 뒤에 있는 요 2개만 남아가지고 G 인버스 F 요런 함수가 됩니다. 이거 언제 줄까? 특강 끝나고 줄까? 밤 10시에 줄까? 밤 10시요. 밤 10시에 줄까? 네. 네 것도 있잖아. 저는 처음에 걸렸잖아요. 말해줘. 재현이가 밤 10시에 주기를 원한다면 또 그렇게 해줘야지. 알았어. 자, 우린 요걸 찾는 거예요, 이거. G 인버스 F를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뒤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요것만 이제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자, 근데 얘는 아까 전에 합성함수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보면 더 편하다 그랬죠? G 인버스 안에 뭐가 들어있다? F-2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 그러면 F-2는 얼마인가? 자, F-2 찾을 수 있죠? 여기 fx 있잖아. 여기 fx 있으니까 자, 여기서 F-2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치? 마이너스 1이구나.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내가 계산해야 될 것은 이제 뭐가 됐냐면 G 인버스 뭐가 됐어? 마이너스 1. 네, 요것을 계산하면 이게 이제 답인 거야. 그치? 그런데 G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거 방금 위에 문제에서 봤지만 얘 값을 K라고 잡고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해요. 얘를 K라고 잡으세요. 자, 얘를 K라고 잡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지. G의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K가 나왔다는 건 그냥 G에다가 K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치? 요렇게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랑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요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요렇게 크로스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GK가 마이너스 1이다. 얘를 만족하는 K값 찾으면 답이에요. 근데 GK는 뭔가요? 요게 GX니까. 그지? 여기서 GK는 3K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 3K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이렇게. 그러면 3K가 3이니까 K는 얼마다? K는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4번. 요렇게 푸는 거고요. 자, 지금 역시 또 얘랑 똑같은 문제. 바로 밑에 6-1번. 이 문제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 과정 잘 따라서 6-1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네, 잘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중간 틀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얘였죠. 얘를 여기 인버스를 안에다 뿌릴 때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뀐다. 순서가 바뀐다. 그치? 자, 그래서 G 하고 자, 얘가 이제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요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앞에 있는 2개는 어떻게 돼? 항등함수가 되면서 삭제. 그지? 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남아있는 요 함수에 대해서 여기다 3 집어넣은 것을 계산하면 답인데 자, 얘는 뭐랑 같다 그랬냐면 F 인버스 안에 G3이 들어있는 거랑 같고 G3은 계산해보면 얼마? G3은 7이거든요. G3은 7이니까 우리는 F 인버스 7의 값을 찾는 거고 그 값을 K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FK가 7이다 하고 같은 의미니까 그치? 요렇게 자리 바꿔가지고 FK가 7이다 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FK가 7이면 K값 구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그래서 답은 1이 됩니다. 요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6-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2번은 자, 이번에는 식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도 지금 G 합성 F 인버스하고 전체에다가 인버스가 있어요. 그럼 얘도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려질 때 무슨 변화가 생겨요? 바뀌어. 자리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니까
F 인버스에 인버스가 있고 합성 G 인버스가 있는 요렇게. 근데 이것도 아까 배웠죠? 인버스에다가 인버스 또 하면 어떻게 돼? 그냥 F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그냥 F로 봐도 된다. 그래서 F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2가 됐습니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F 안에다가 G 인버스 A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그죠? 요게 2입니다. 그럼 얘 한번 찾아볼까? G 인버스 A 해가지고 F를 집어넣는데 2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봐. 이 전체값 있죠? 이 전체값. 이 전체값을 그냥 K라고 봐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지. 요 함수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은 2가 되나? 이런 질문이죠. 요 함수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2가 되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얘는 2라고 생각하고 x값 찾는 거잖아. 그지? 얘는 2라고 생각하면 x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 그럼 요 k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란 얘기니까. 그지? 그러면 G 인버스 A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바꾸면 편해? G 마이너스 3이 뭐다? A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럼 G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끝나겠네? 요게 GX였으니까 G 마이너스 3은 뭘까요? 마이너스 5. G 마이너스 3은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5.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있잖아, 이 6-2번 문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처음에 요렇게 써져 있잖아요. 처음에 요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도 될까? 이렇게? 오, 이해되나요? 그지? 여기 지금 요 전체 역함수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함수의 역함수가 a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 안에 있는 함수에다가는 2 집어넣으면 a 나온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면은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어때? 좀 더 편하겠죠. 2를 집어넣고 그걸 다시 뒤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를 역함수에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풀어도 우리는 a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치? 요런 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32쪽, 33쪽에서 몇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칠게요. 자, 32쪽은요. 5번 한번 볼게요. 5번. 오늘 수업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그래프로 막 설명했잖아. 1대1 대응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가? 그치? 그러면은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봐라 했으면 우리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그래프를 대략 다 그릴 수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좀 이건가 저건가 싶은 것도 있을 텐데 하나씩 그려볼게요. 1번 그래프는 어떤 느낌이야? 0,0이 꼭지점이고 위로 블록이죠. 이거 아니야? 1번 그래프? 딱 봐도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죠? 1대1 대응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그래프 어떻게 생길지 아니? 어떻게 생기지? 아니고요. 2번 그래프 어떻게 생길까?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요? 네. 아니고요. 그냥 절대값 x의 그래프 이거 어떻게 생길까? 절대값 x의 그래프.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알파벳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알파벳 중에 똑같은 모양이 있어. X. H요? 아니요. E 아니고. C. I 아니고. F. 알파벳 중에서 그래프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J. U 아니고. Z. Z 아니고. V. V자 모양의 그래프. V자.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0,0에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요게 절대값 x의 그래프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니? 왜냐면 1 집어넣어도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이잖아요. 2 집어넣으면 2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야 되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요런 형태로 찍혀요. 0,0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면은 이 V자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2번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2번의 그래프다. 자, 당연히 얘도 1대1 대응이겠어? 아니겠어? 아닙니다. 그쵸? 얘도 1대1 대응 아니에요. 자, 3번 그래프는 상수함수의 그래프 본 적 있다. y가 3이야. y가 3이면 그래프 어떻게 생기죠? 세로로 생기나 가로로 생기나? 가로로 생기죠? y 값이 3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y는 3. 자, 얘는 1대1 대응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나요? 네, 아니에요. 얘는 함수는 맞죠. 함수는 맞지만 당연히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왜냐면 y값이 3이 되게 하는 x값이 엄청 많은 거잖아. 1 넣어도 3 나오고 2 넣어도 3 나오고 0 넣어도 3 나오고 뭐 마이너스 5 넣어도 3 나오고 무조건 3 나오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아닙니다. 자, 4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 이차함수의 그래프인데 위로 한 칸 올라가 있는 요렇게 좀 더 뾰족한 이차함수의 그래프죠. 여기 생긴 그래프. 그죠? 요게 4번이고요. 당연히 얘도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쵸? 자, 이게 5번이구나. sorry. 얘가 5번입니다. 얘가 5번이고요. 4번 그래프가 이제 직선이잖아. 직선의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치?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가 1대1 대응의 그래프다. 그래서 4번만 지금 유일하게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그래프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내려가서 6번도 지금 그래프에 대한 문제거든요. 6번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 6번에 있는 6개의 그래프 중에 1대1 대응은 누가 있을까? 1대1 대응. 디귿과 리을 또 있나? 없습니다. 그쵸? 비읍의 그래프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꿀렁하잖아. 내려왔다 올라가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치? 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면은 아까 위에서 그렸던 y는 3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 꺼지는 게 상수함수거든. 그럼 이 중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니은밖에 없죠. 니은밖에. 상수함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B값은 1이라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네, 이렇게. 함수 단원에서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얼만큼 해석할 수 있느냐가 쉽게 푸느냐 어렵게 푸느냐를 결정한다. 그래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33쪽으로 가서요. 8번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래 얘들아? 궁금해서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서. 자, 8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잘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일까? 문제가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은 사실 아무런 계산이 필요 없는 문제죠. 봐봐. 자, 이 fx라는 함수는 아주 단순한 함수예요. fx는 무조건 y값이 0 아니면 루트 2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쫙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결국 출력되는 거는 0이랑 루트 2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x의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 뭐 3이야. 3은 무슨 수죠? 유리수잖아. 유리수면은 어디다 화살표를 쏴? 0에다 쏘라는 얘기야 무조건. 뭐 2분의 1이야. 이것도 유리수잖아. 어디다 쏴? 여기다 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유리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루트 5 같은 게 들어갔어. 그럼 루트 5는 무리수잖아. 무리수는 누구한테 쏴라? 루트 2한테 쏴라. 그지? 파이가 들어갔어. 파이도 무리수잖아. 어디다 쏴라? 여기다 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함수가 fx고요. gx도 그럼 이해되죠? gx는 유리수가 들어가면 1한테 쏘고 무리수가 들어가면 루트 3한테 쏴라.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럼 우리는 요거를 g 안에 f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f파이는 무슨 뜻이에요? 그죠? 요 상황에서 지금
파이를 집어넣었다 이 말 아니야. 파이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루트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f파이 자체가 루트 2란 얘기고, 자 그러면 g 루트 2의 값을 찾으면 얘가 답인데, 루트 2는 무리수잖아요. 무리수. g라는 함수에다가 무리수를 집어넣었으니까 얼마가 출력돼? 루트 3이 나오죠. 답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한 개 더. 9번 보자. 9번. 9번은 어떻게 하는 걸까? 9번. 신기해 보이는 문제가 많죠. 9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답이 먼저 혹시 보이나요? A입니다. 여기서 요 그래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그래프를 잘 볼 줄 아느냐, 그걸 일단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휘어져 있는 그래프가 y는 fx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 fc는 뭘까요? fc? fc가 d인가요? fc는 b입니다. 이게 보이니? 지금 보면 y축에다가만 a, b, c, d, e를 적어줬잖아. 근데 여기에 y는 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x축에다가도 a, b, c, d, e를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 e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 있잖아요. 여기가 그럼 e 아닌가? 그죠? 요 점과 요 점은 서로 x, y 값이 같을 거 아니야. 요 그래프에서 만났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D였는데 D가 이렇게 가가지고 Y는 X랑 만나는 요 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D 아닌가?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다음 칸은 C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칸은 B라고 쓸 수 있죠. 요거를 쓰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고, 그럼 이제 얘를 썼으면 이제 Y는 X라는 그래프는 필요가 없어요. Y는 X는 필요 없고 내가 FC의 값을 물어봤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함수에다가 x자리에 c를 넣어라 이거잖아. x자리에 c를 넣어라. 그러면 x축에서 c를 찾아서 쭉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만났으니까 그때 출력되는 y값이 뭐야? b인 거예요, b. 그지? 그래서 fc는 b입니다. 그럼 만약에 fb가 뭐냐? 그럼 fb는 뭐예요? 이번에는 여기서 b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b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이 출력되는 거니까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f 합성 f의 c를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바꿨죠. f 안에 fc가 있어요 이런 거잖아. 근데 방금 fc가 뭐라고? fc가 b라 그랬잖아. 얘가 b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거는 fb를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y는 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x축에다가 이 값들을 쓰는 거, 이게 포인트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네, 마지막 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게요.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13번 문제는 오늘 이제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13번 문제를 잘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어떤 관계가 있대?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f랑 g가 무슨 사이구나. 그쵸? 여기에서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f2가 4라고 써 있잖아. f2가 4라는 것은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g3이 1이라고 써 있잖아.
근데 G는 F랑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지 사용할 수 있겠어? 그치? G 대신에 여기를 F로 바꿔주고 얘랑 얘를 어떻게 한다? 요렇게 그지? 크로스로 바꾼다. 그래서 F1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었다? 두 가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새롭게 역함수를 이용해서 찾은 거랑 이 두 가지를 얻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기 fx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2 먼저 써보면 f2는 2a 플러스 b 얘가 4인 거고요. f1은 a 플러스 b 얘가 3인 거예요. 그죠? 연립하시면 되겠죠? 연립하면 a는 얼마? a는 1, a가 1이면 b는 2. 자,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다? 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그러면 f3은 얼마? 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표현을 만났을 때 역함수구나, 그치? 이거 역함수 얘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좋아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저번에 어저께 25까지 검사 못 받은 사람들 있죠? 25까지 검사 못 받은 사람들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난 사람들은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쭉 풀어주세요.